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내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55만 개 일자리를 올 연말까지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일자리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도보다리 산책.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끊어져 있던 강릉에서 고성, 제진역까지 동해 북부선을 53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철도가 이어지면 이제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한 번에 기차가 내달리게 됩니다. 4월 27일 2주년, 남북은 어디쯤 와 있는가 짚어보겠습니다. 민하엽 대표 상임의장인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그리고 김진양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 함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27 정상회담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이 수치는 뭘 의미할까요? 여론의 눈동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동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목요일이라고 했나 봅니다.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논웨스트님이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듣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비웃고 있어요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중자애하겠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이었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대문에도 광화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산에도 공원에도 마트에도 많이들 나오셨다는 뉴스 접했습니다.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셨는지요? 밖에 나가고 싶을 때, 그럴 때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 무거운 방호복 입고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학생들 개학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는 국민께 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개학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기와 방법 학부형님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는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비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갈까요?
네, 이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입니다. 10명이네요. 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738명, 그리고 격리 중인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1,731명까지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243명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선거를 굉장히 잘 치렀다, 이렇게 완벽하게 치러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난 4월 15일이 총선이었는데 일단 한 2주 가까이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 뭐 대량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만 19세 확진자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예. 부산의 클럽에 가서 네. 좀 상당히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클럽 콜라텍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부산 클럽 다녀온 대구 확진자 친구도 확진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국내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대구에서 접촉한 이 확진자의 친구였습니다. 클럽은 밀접하게 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고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은경 본부장도 슈퍼 전파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도쿄지사가 클럽 가라오케가 코로나 온상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콜라텍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클럽 안 됩니다. 네. 제가 그 동네를 잘 알아서 그런데 안 됩니다. 어디 부산이요? 아니요. 네네. 네. 그쪽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첫 주말이었어요.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 종교 분위기부터 먼저 전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서 뭐 교회는 물론 그동안 종교 행사를 하지 않았던 성당과 사찰에서도 일부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다만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이긴 했는데 뭐 신도들의 참석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뭐 자리 배치를 넓게 한다거나 예. 뭐 발열 체크, 뭐 소독을 하는 종교 시설들도 많았고요. 네. 교회의 경우에는 이 신천지 신도들을 의식해서인지 일일이 이 신도 등록증을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어오던 이 정광호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이 어제는 대체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 모습이었다라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토익 시험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지난 토요일에 열렸는데요. 이 토익위원회는 사전 방역을 거친 이 전국 100여 개 고사장에서 이 책상 간격을 종전보다 좀 더 띄우고 또 교실당 수험생 수를 줄여서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컨닝은 더 어려워졌네요. 네, 그러네요. 대형마트 경우에는 매주 사람이 많았는데 이 동아일보가 이번 주에 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5곳을 방문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이 생활방역 세부 지침 실태를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 시식 테스트 코너 운영 중단 및 최소화 그리고 비말이 튈 수 있는 호객 행위 자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취재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에 놓인 화장대 중에서 6곳이 있는데 이 5곳에서 이 직원들에게 고객들이 직접 화장품 테스트를 받는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밀접하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은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예뻐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사나 정부에서 조금 지침을 좀 세밀하게 줬으면 합니다. 네, 백화점에서도 뭐 자체 지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마스크를 3개씩 구매할 수 있다고요? 네,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오는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해볼 계획인데 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계속 이 수량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출생 연도에 따른 이 공적 마스크 오부제는 계속 시행되고요. 그 대리 구매에 대해서는 오부제가 완화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대신 구매하는 사람의 그 생년에 맞춰서 가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그 생년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교 계약을 논의해 볼 것을 지시했네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등교 계약 이게 지금 눈앞에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육부에게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계약 시기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뭐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약 없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두환 씨가 광주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뒤에 알츠하이머 등 건강을 핑계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판사님이 네. 출마했었어요. 네, 전두환 씨가 치매가 있는 것 같다고 이 치매서를 받아들여서 불출석해도 된다고 허가하셨죠. 장동혁 부장판사님이셨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해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네, 미래통합당 후보로 맞습니다. 나오셨죠. 어쨌든 뭐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두환 씨가 다시 한번 신원 확인을 위한 재판을 치러야 했고, 때문에 이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에 다시 한번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지난번에는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짜증냈잖아요. 막. 짜증을 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이 정문 대신 일단 후문으로 들어갔고요. 예.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이 있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 기자들이 옆에 붙어서 왜 반성하지 않냐, 왜 책임지지 않냐, 사죄하지 않을 거냐 등등의 이제 질문을 계속 쏟아냈는데 뭐 아무런 답 없이 뭐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정명만 응시하면서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다만 이 취재진이 쥔 마이크를 뭐 앞에 갖다 대니까 여러 차례 손으로 쳐냈다라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는 오늘도 전두환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졸았답니다. 네. 한편 이 5.18 관련 단체들은 오늘 이 광주 법원 주변에서 전두환 씨의 사과 그리고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이 무릎 꿇은 전두환을 형성한 동상이 있는데 이 광주 법원 정문으로 옮겨져 전시가 됐습니다. 이 동상 옆에 이제 뿅망치가 비치가 됐는데 오가는 시민들이 이 뿅망치로 이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요. 임채균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또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거돈 전 시장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참석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과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 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출범할 예정이었는데 이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 전국위원회 이전에 이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이 당선인들의 의중부터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서요? 네, 원래는 내일 오후 3시에 전국위원회 그리고 모레 오후 2시에 이 당선자 총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네. 순서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이른바 3선 모임은 오늘 오전에 회동을 갖고 지도체제 문제는 향후 당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선자 총회에서 내용과 총의를 모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성적 단어를 쓴 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속옷을 세탁한 다음 사진을 찍도록 하는 숙제를 내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요? 예, 1학년입니다. 아직 뭐 등교를 하지 않았죠. 오늘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라는 이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 자신을 울산 한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부모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지금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면서 SNS를 캡처한 부분을 이제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담임교사가 이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 대화방에 그 얼굴 사진 그리고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사진을 올리면은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본인은 뭐 눈웃음이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뭐 금사빠, 뭐 금방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 뭐 남자친구들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매력적이고 섹시한 누구, 막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아, 네. 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건가 싶은데 여기에 또 최근 학생들에게 이 스스로 속옷을 빨고 이 사진을 올려라 이런 숙제를 내줬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이상한 숙제에도 학부모들이 손으로 세탁하는 그 속옷 세탁하는 자녀들의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또 달았어요? 예,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 이쁜 속옷 뭐 부끄부끄 막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뭐 선생님들이 지금 온라인 개학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를 다 이끌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학교나 관계 당국에서 무슨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울산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 뉴스도 화제가 됐어요. 소설책을 본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네. 근데 그 학생이 투신을 했어요. 네. 그러자 재판부에서 그 선생님을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네, 징역 그렇습니다. 10개월이었죠. 네. 이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를 한 뒤에 이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라면서 20분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당시 B군이 본 책은 뭐 야한 책은 아니고요. 이 중고등학생이 많이 읽는 라이트 노벨이라는 이 대중소설이었습니다. B군은 이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이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 죄질이 무겁고 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 시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체벌이고 선생님의 판단인데 이걸 가지고 실형까지 가는 데는 아마 좀 정확한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재판받다가 투신하거나 재판받다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네. 그럴 경우 판사들이 책임지는 경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은 거, 체벌, 그것도 엎드려 뻗치기였는데 이걸 네네. 가지고 징역형이 나오는 거는 좀 자세하게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등학교에게 성적 단어를 쓴 교사 부분도 명확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사회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취재를 더 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랩터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주진우님 여기 일본인데요. 답답하네요.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주진우님 목소리 들으며 차분한 시간 보냅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진 않을 텐데 정상근 기자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수아님, 주디 제 형제는 종합병원 의사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지 너무 예민해요. 말 걸기도 무서워요. 다들 날은 좋지만 거리두기 좀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의료진들, 의료 봉사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요. 여기까지 들을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04님 빨리 개학이 되면 좋겠어요. 중2 아들 겨울방학부터 지금껏 거의 집콕만 하고 있으니 얼굴이 허옇게 뜨고 다크서클 코미까지 내려왔네요. 나가지도 않고 시간 나면 게임만 하니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7073님 개학이 늦어도 상관없어요. 이 학습토록 강의 듣고 숙제하면서 오히려 자기 주도 학습 시작한 것 같아요. 천천히 개학합시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이런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있어도 공부하고요 없어도 공부하고요 코로나가 있어도 공부하고 없어도 공부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7738님 학교에서 방역만 잘하면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클럽이나 PC방을 덜 가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언젠가는 대면 수업을 해야 하니 전 세계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생기긴 했으나 아직도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고 상대방을 그걸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손 잘 씻고요. 마스크 잘 쓰고요. 그다음에 자기 방역, 생활 방역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교통량이 늘면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상남 6터널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 휴게소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 일대의 정체가 10km로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안양터널부터 정체고요. 더 가서도 시흥에서 송내 사이와 또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받아 잠실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와 다시 한강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마음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손을 맞잡고 북한 땅을 밟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반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는데 그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의 길을 찾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남북관계 어디쯤 와 있는지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자,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단체 이름이 너무 길어요. 민화협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죠. 아니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돼야 하는데 네. 이제 북측이 좀 협조를 해주면 더 잘 될 수 있죠. 그러게요. 김홍걸 대표님이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한이 오늘 김홍걸 그 대표님께서 저기 강원도 고성 다녀오셨죠? 예.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동해 북부선 예. 연결 사업을 재추진하는 네. 그 기념식에 다녀왔죠. 그러니까 110km 구간 강릉에서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제진역까지 예. 110km 구간만 연결하면 네. 이제 북한까지 철도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부산부터 시작해서 저쪽 러시아 국경까지. 아니 근데 이거 공사하기로 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계속 미루다가 예. 이제 결정을 해서 예. 이제 착공은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4.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인데 2주년 어떻게 어떤 감회를 가지고 보내셨습니까? 우리 김진양 대표님? 2년 전 4.27 엄청난 감동, 흥분. 2년 만에 엄청난 안타까움. 그렇죠. 그때만 해도 금세라도 손잡고 부르고 갈 줄 알았죠. 다 될 줄 알았죠. 그죠. 참 그 2년간 우리가 너무 놓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의 환호, 감동이 지금은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고성 가셨으니까 그런 생각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김홍걸 대표님께서는. 그렇죠.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당장이라도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특히 작년 봄에 이 트럼프 김정은 예. 이 하노이 회담 네. 결렬 때문에 네. 지난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 한 게 너무 안타깝죠. 네. 오늘 근데 고성 가서 남북 관계자들, 북한 전문가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 많은 분이 오셨죠. 네, 많이 오셨는데 저기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다? 사실 정확한 거를 다 아는 분은 없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하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것이
엊그제 뭐 중국에서 의료진이 50명이 뭐 북한에 갔다. 네. 이것도 중국에 알아보니까 50명이 아니라 70명 이상 갔는데 네. 그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코로나 방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갔다. 아,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은골 대표님께서 의외로 중국 통해요. 중국에 아주 소식통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믿어도 됩니다. 뭐 중국 정부나 네.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쪽 관계자들 분위기를 봐도 전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미군 측도 뭐 위성으로 북한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면 지금쯤 미군과 우리 군의 비상이 걸렸겠죠. 예. 근데 전혀 지금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이죠. 김진영 이사장님은 어떻게 예. 보세요? 참혹하죠. 분단체제, 혁우적 분단체제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근데 5천만이 들썩이고 정부가 2번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20일 날 했고요. 24일 날은 NS 상임위원회, 즉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회의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유수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뉴스의 확대 행산, 에센스를 통해서 퍼지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만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권력 이상설 이후에 후계 구도가 어떨 것이다. 이 많은 것들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민주당의 압승 이후에 남북관계가 풀릴 것 같으니까는 초치고 아예 남북관계가 못 풀리도록, 즉 북측의 정정 불안이 계속 있다라는 이미지들을 국민들에 심어주면서 남북관계 모색을 하려고 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불평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악선전들이다. 북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스러울 겁니다.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주일 동안 안 보인다고 건강 이상설, 유고, 뇌사 상태 막 언론이 퍼뜨리면 우리 기분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역지사지 보면 굉장히 이거 향후의 남북관계를 당국이 푸는데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동할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정보가 없다면은 보도를 하질 말아야죠. 예.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보면 거기에 우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서 남북 공동 추진 협력사항으로 우선 협력사항에 남북 간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남북 유해 발굴 사업, 이산 가족 상봉 이렇게 나왔는데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빠져 있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의 참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반도 문제, 남북 평화 문제는 사실은 남북 미 3자 간의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예. 남북끼리는 가장 중요한 게 금강산 개성 철도도로 이 3대 경협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 대북정책 펼친 데 있어서 상수로 존재하는 한미동맹의 관점 속에서 굉장한 협의를 통해서 미국에게 그다지 부담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지금 당장 가능한 방금 말씀 그런 내용들 내놨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간파할 겁니다. 남과 북이 4.27과 9.19에서 합의도 했고 자기들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개성금강산 가장 먼저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런 방법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북측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미관계 조율 속에서 우선 쉬운 것부터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좀 조심스럽게 가더라도 민간 쪽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몇 발짝 전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남북 협력의 길을 가겠다 얘기하는데 조금 더 좀 도전적으로 좀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북쪽도 갑자기 정부 대 정부 간의 교류를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테니까 네. 민간에서라도 나서야죠. 그리고 저는 지금 북미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인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네. 있고 또 대선도 있고 하니까
금년 대선 끝날 때까지는 사실 미국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인다든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나선다든가 이런 거는 엄두를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남쪽에서 치고 나가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카라님도 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신 없을 때 사업들 진행 좀 하자고.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 지금 뾰족한 해법 없으니까 네. 우리라도 좀 치고 나가겠다. 예. 잠자코 좀 지켜봐라.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죠. 문 대통령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을 하고 그걸 협력을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평화 공동체로 가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좀 협력을 한 다음에 이걸 경제로 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좋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위기는 기회있죠. 사실은 개성공단 마스크 문제, 방진복 생산 문제가 그걸 상징화했었는데 네. 팬데믹 상황은 미국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보건의료협력의 가장 첫 출발로서 가장 단순한 마스크, 방진복, 개성공단 기업인들하고 회의를 내보니까 이런 3개 업체가 의료봉지업체인데 만들어내면 하루에 1000만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요. 하루에 1000만 장이에요. 네.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적인 수요를 많이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국내의 유력한 의료봉지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북측에는 5만 5천 명의 숙련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한 달 만에 방진복을 만들어 오는데 개성에서는 하루 만에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에 미국에게 우리가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개성공단 부분 허용을 의료봉지, 의료, 보건, 요 영역만 제재 예외를 인정해 주면은 하겠다. 이것조차도 못 풀었던 게 사실은 우리들의 현 수준이에요. 아유, 안타깝네요. 참으로 적어접죠. 소극성입니다, 이거. 저기 김홍걸 대표님은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봐야죠. 네. 이제 개성공단 이 재개를 그동안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엔 제재를 들어서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위기는 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은 인도적 이 교류,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의료 보건 협력이라고 명분을 내세우면 개성공단 재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이 아주 어떻게 보면 위기이지만 기회다. 그렇죠. 인도적 차원에서 예. 거기서 만들어서 하자. 이게 안 될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봐야죠. 주변국을 설득하고. 2년 동안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전진하지 못했어요. 뭐 미국과의 관계가 어렵고 미국이 계속 예. 좀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저는 그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미 3자가 있는데 4.27, 9.19로 남과 북은 진짜 하고 싶었어요. 네. 미국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우리는 북한 진짜 가장 하고 싶은데 북측은 진짜 하고 싶어 하죠. 네. 4.27과 9.19 합의들을 실천하자, 개성단 열자, 금강산 하자, 남북 경협하자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 딱 가동하면서 철저하게 견제 딱 들어오고 발목을 잡았죠. 한미 동맹관계 딱 맞물려 가지고 포박돼 가지고 못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그 잃어버린 5개월, 9.19 평양선언 이후에 2.28 하노이까지 5개월간 잃어버린 그 시간이 지금까지 교착 국면을 가져오는 결국 미국의 반대는 상수고 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촛불 국민들 믿고 가자라고 한다라면은 남북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자. 미움이 아니라 화해하자. 이런 진선미의 가치 규범을 남과 북 이야기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개성공단 문제. 진선미요? 진선미 윤리 도덕의 문제로서 의원님이 이름인 줄 알고 윤리 도덕 네. 진리 예. 이게 진선미의 가치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과 북이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가자. 네. 분단에서 통일로 가자. 개성 금강산은 남과 북의 합의였고 실천하는 문제다. 여기에 맞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야 되는데 워킹그룹에 빠져가지고 미국이 싫어하는데요. 이런 눈치 보기와 소극성이 현재의 교착 국면 장기화를 만들었던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지만 불편한 진실이죠. 정부와 통일부의 각성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요구한 건 또 김홍걸 박사님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정권 10년 동안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었죠. 예. 특히 통일부가. 네. 근데 이제는 좀 치고 나갈 때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목소리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올 초에도 그랬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현실적인 그 대안을 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요? 통일부 장관이 잘못했나요? 그래서 정부 부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누군가 좀 총대를 메고 먼저 좀 앞장서 나가겠다. 내가 돌격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의지를 진짜 오랫동안 폐를 했습니다. 네.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렇죠. 뭔가 성과를 가져오라고 강하게 아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불만을 가질 만하기도 해요. 네. 아니 니네들이 남북과 우리 민족끼리 해보겠다고 해놓고 네. 뭘 했냐. 미국 눈치만 봤지. 이 뭐 북한도 불만을 제기할 만합니다. 이번에 3월 4일 날 왜 우리 뉴스에 접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내용 보면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솔한 이렇게 평가들이 있었다고 들어있거든요. 네. 아마도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최고 지도자 간의 신뢰 이건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측이 4.27, 9.19 우리가 실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뭐라도 성과를 내야 된다. 네. 20개월밖에 안 남았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 라는 입장에서 치고 나가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많은 적지 않은 이 스태프들이라든가 관료 외교부 그룹들이, 라인 여기에서 결정장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스포팅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노정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외교부하고 통일부 라인들이 아직도 굉장히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홍걸 대표께서 국회에 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규환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방지복 만들어서 미국으로 좀 수출해주고 주면 좀 열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는데 미국도 좀 많이 주자고요. 그렇죠. 당시에 그 제안이 그거였어요. 단순히 우리 소유만 이야기하면은 누가 이거 국제사회가 이거 인정해 주겠냐. 그렇죠. 제재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유럽, 미국 같이 공급해 줄게. 요 시기만이라도 제한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를 우리가 잘 하면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네.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장영태님은 안타까운 것은 개성공단을 열었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또 셧다운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거 안 벌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요 답변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북이 닫은 게 아니고 국정농단의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닫으세요. 한마디로 14년 역사를 하루아침에 확 닫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통일 대박이다 이렇게 하더니 조금 있다가 개성공단 닫아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정부 정책의 완벽한 정책 실패였거든요. 네. 사실은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그러면은 북이 닫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닫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닫고 우리 기업들을 도산의 위기로 몰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국정농단 수사할 때 고영태 씨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DMZ 주변에 땅 사러 가자고 통일 관련돼서 여기에 뭘 짓는다고 해서 땅 사러 가자고 최순실 씨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용주님은 북한을 믿을 거냐 미국을 믿을 거냐 북한을 어떻게 믿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75년 분단 체제는 이걸 만들었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봐야 되냐. 딱 한 가지. 미, 일, 중, 너 주변 4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가. 다 안 원한다 알아요. 그렇다면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남과 북이죠. 그렇죠. 이 단순한 진리를 부정하고 가렸던 게 사실은 분단 뉴스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외국 오도의 기사들입니다.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이번에 오염돼 김정은 있죠. 건강 이상설도 네. 그 연장선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어느 한쪽은 절대 선이고 어느 한쪽은 절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그렇죠.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지 네.
뭐 평화통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지금 거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란 건 네. 결국 자기네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그렇죠.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예. 한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익조차도 미국을 위해서 양보하자 이러는 세력이 국내에 있으니까 정상적인 이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권은정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 것이 남북 관계에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도 외교적이고 또 정치인이니까 또 대답하기 어렵지만 좀 해주세요. 제 생각은 네. 누가 되는 것보다 누구로 결정 나기 전에 우리가 손을 빨리 써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도 재선되고 나면 무슨 딴소리를 할지 모르고 예. 바이든도 워낙 반 트럼프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나면 트럼프가 한 것은 다 뒤집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북측도 좀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면은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남북한이 평화의 길로 가기로 했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다시 말해서 되돌이킬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놔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저도 방금 우리 김동영 상임의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조 바이든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복무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도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고려의 요소는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고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는 것.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 북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에 서는 거거든요. 그 인식의 전환이 진짜 필요하다.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리 좀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생각이 있다면 지금 나와야 위기감을 느낀다면 예. 미국 대통령이 누구일지 정해지기 전에 정해지고 나면 때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이거죠. 4.15 총선이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도 간단치 않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에 북한 금강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보니까 여기저기서 반대 세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 정권 말기에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네.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그 14의 합의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런 일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와의 합의를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아마 이 여권이 압승하는 것을 보고 이거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이 문재인 정권이 힘을 받겠구나. 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북한의 태도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020년 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예, 기회죠. 네. 0298님은 21대 국회는 남북 관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틀을 마련해 준 국회입니다. 180석이 그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까 질문에서 연장해서 말입니다. 제가 개성공단 근무할 때 북측과 협상을 많이 할 때 북측이 가장 궁금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선거 결과입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요 우리한테. 한국 정치에 엄청 관심 있어요. 아마도 예,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80석에 대한 분석을 다 하고 나서 이것이 향후에 남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북측은 이미 계산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추동력 있게 힘 있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을 거예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남북 관계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지금 물꼬를 트야 됩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4.27과 9.19의 남과 북의 합의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예. 북측이 지금까지 1년 넘는 교착 국면 속에서 우리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4.27과 9.19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네.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착 국면을 1년 2개월 동안 지금 놔두고 있는데 진짜 남북관계 협상의 테이블을 다시 만들려면 우리 정부 당국이 계속 요구해도 북측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1년 2개월간 교착이 있었는데 4.27과 9.19의 양 지도자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회담을 한번 하자라고 하면 북측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받을까요? 궁극은 그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평화의 문제가 미국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네. 다른 주제보다도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한 서명했던 내용을 실천하는 과제로서 협상을 하자 그러면은 일정 정도 협상의 기운이 생길 수 있다. 일단은 만나야 됩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두 지도자 간의 친밀함은 4.27 9.19의 실천적 과제로서 쭉 뻗어나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뭔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주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좀 만나서 얘기하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의료 보건 쪽에서도 위기고 또 경제 문제는 더 큰 위기예요. 지금 외화를 벌어들일 수단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사실 힘든 상황인데 자존심상 내색은 못하지만 어려움을 지금 간신히 참고 버텨가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 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거죠. 통 크게 좀 보내고 그래서 좀 대화의 장으로 좀 그러니까 끌고 나왔으면 한편으로는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북한관에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제가 좀 우리 청취자분들의 좀 심도 깊은 그런 질문들 모아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십시오. 3816님. 그럼 태구민 특사 가나요 이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네. 네.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좀 국회의원이 됐으면 조금 말과 행동에 품위가 좀 생겨야 되는데 이분은 근데 저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귄 것처럼 자기가 이게 자기가 국회의원 됐더니 김정은 위원장 아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심이라면 조금 과대망상 증세가 있는 거죠. 네, 그게. 그냥 하셨겠죠. 4875님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보다 우리나라 참모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목소리가 우선인 듯합니다. 우리 집안일에 왜 남 눈치를 보는지 이제 그만 좀 봅시다. 이렇게 이게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들은 여기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네. 이제 미국 얘기를 꺼내면서 남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반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여론을 바꿔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좀 도움되는 일을 해라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물꼬를 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사람들이 남북 교류가 그때는 되게 활성화돼 가지고 저 취재하러 몇 번 갔었어요 평양에. 그렇으니까 좀 진전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3629님 잘만 되면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서.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분이 해안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들은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부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제약 요인 중에서 저성장 경제 내지는 제조업의 위기, 실업률 이런 것들이 분단 경제의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 고도화 평화 경제 속에서 돌파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진짜 남북 경협은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이게 눈에 보이는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정님도 이 지적하셨어요. 개별 관광 활성화로 고사 직전인 국내 항공산업, 관광산업 살려주세요.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호를 개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좀 미뤄지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머지않은 시일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사실 쉬운 해법은 없는데 경제란 것은 당장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는 어떤 돌파구가 있다 하는 희망을 주는 비전.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경화님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우선 마스크부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27 2주년인 오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씩만 하시면 시간이 없어서 2마디 하면 안 됩니다. 자, 김진양 이사장님. 우리 국민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관계 누구도 풀어주지 않는다. 남과 북 우리가 푸는 것이다. 자식만 갖고 좌고민하지 말고 4.27 9.19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힘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걸 대표님. 예,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정책이나 전략 이런 것보다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용기와 결단. 멋있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민하엽 상임의장님이셨고요. 김진양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들으면서 라이브 비대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